자, 이번 시간에는 GTQI 일러스트 1급 문제 2번 패키지 비즈니스 디자인에 대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서 배우실 것은 우선 1번 패턴 만들어 등록하기. 오른쪽에 있는 별 패턴을 만들어서 하단에 있는 입장권 뒷면에 패턴으로 뿌릴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오브젝트를 쉽게 그리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 가지 각종 오브젝트의 색깔과 모양과, 그리고 오른쪽에 저글링하는 원숭이의 그 저글링 볼을 그냥 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한번 배치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옵셋 패스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아래쪽 종이 상자 그 꽃무늬 모양의 옵셋 패스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 브러쉬 부분은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하얀 색깔 VV죠. 이 부분을 거친 브러쉬에 제시가 되어 있는 브러쉬로 적용을 해 볼 거고, 이펙트 중에 드롭 섀도우는 이 사과, 온전한 오브젝트를 그룹 잡아 이 뒤쪽에다가 그림자를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리핑 마스크는 우리 이렇게 직사각형 가장자리가 뚫린 직사각형 안에 원숭이와 시안색의 아크 모양의 타원들이 쏙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클리핑 마스크까지를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기 전에 우선은 그 인터페이스의 색깔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색깔을 조금 밝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환경 설정 컨트롤 K 눌러주셔서 좌측에 보시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브라이트니스를 밝게 쪽으로 바꾸시고요. 오케이 하신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출력 형태에 맞는 캔버스를 먼저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크기가 160mm에 120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에 뉴 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선 단위가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요. 160, 120 맞춰주시고요. 아래쪽에 More 세팅 눌러서 아래쪽 컬러 모드를 우리는 인쇄용 CMYK 모드로 할 거고요. 우리가 인쇄용의 해상도는 300 ppi로서 기본적으로 잡아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아트보드가 열렸고요. 눈금자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룰러 해주시고요. 상단의 눈금자에서 우클릭해서 밀리미터인지 체크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스와치에 등록을 해놓고 할 건데, 스와치에 등록할 때 모든 색깔을 다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선 부분은 빼시라고 했고요.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부분도 제외를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흑과 백의 색깔, 우리가 그레이 계열의 색깔 K80, K70 이런 애들도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위에부터 이 밑에까지 스와치 패널에 보고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와치 패널을 꺼낼 때는 윈도우즈에 그 스와치스라고 해서 이렇게 스와치 패널 열어주시고요. 아래 뉴 컬러 그룹 하나 이름 없이 만들고요. 만들자마자 거기 뉴 스와치 눌러서 컬러 모드가 CMYK인지 보시고 위에부터 등록을 할게요. 70, 20, 80, 10 엔터 하시면 여기 녹색이 하나 들어간 걸 보이고요. 자, 우선은 스와치 패널의 색상을 이렇게 모조리 종이상자 빼고 위에 부분만 쭈르륵 등록을 했습니다. 한쪽에다가 이렇게 채워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왼쪽에 있는 종이상자 위에 부분에 있는 야채들부터 등록을 할 건데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만큼 그려야 될까요? 예, 위에 눈금자를 보시면 여기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가이드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눈금자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80 정도의 이렇게 바게트 빵이 하나 끝까지 올려져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종이 상자의 끝이 70 조금 넘죠. 예, 그래서 저희도 위에서 눈금자에서 70 조금 넘게 이런 식으로 70, 80 되는 부분에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부터 종이 상자고요. 요 위에 쪽에 우리가 파슬리, 사과, 피망 등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파슬리부터 이렇게 랜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 연필 툴이나 브러쉬 툴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브러쉬 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 알파벳 B자를 누르던지 좌측 툴박스에서 페인트 브러쉬 누르시고요. 툴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선면 중에 선의 색깔이 우리가 브러쉬거든요. 선 눌러서 스와치 패널에 이 선색, 녹색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랜덤하게 그려주시고요. V 선택 툴, V를 눌러, 이 오브젝트 눌러주시고요. 선면을 뒤바꿀 거예요. 우리가 색상 패널에 Fill and Stroke을 swap 할 수도 있지만 Shift X 누르시면 선면이 뒤바뀝니다. 랜덤하게 뭐 그렸지만 이 정도 했다고 감점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조금 너무 거칠거칠하다 하시면 스무스 툴, 우리가 이 연필툴 밑에 스무스 툴로 한 번씩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거나 또는 그 직접 선택 툴 등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들을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 눌러 이 오브젝트를 적절한 위치에 하나를 이렇게 놓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 파슬리 줄기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펜들로 그릴게요. P 눌러서 펜들 잡으시고요. 처음에 이 부분에서 한번 클릭해서 이 끝까지 이렇게 클릭해서 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끊을 거예요. 컨트롤 바닥 클릭해서 V 눌러서 이 펜 누르신 거 잡아주시고요. 얘가 지금 선색이 진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선색은 등록을 하지 않았죠. 70, 20, 80, 50의 1포인트예요. 얘를 눌러서 좌측에 면이 아니라 선 뒤바꿔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CMYK 70, 20, 80, 50 엔터 해서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스트로크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고요. 또 하나 P 눌러서 조금 구부러진 이쪽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살짝 이 부분에서 드래그 해주시고 중심에 있는 앵커 포인트의 진행 방향을 끊어주세요. 클릭하시면 끊기고요. 그 다음은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클릭해서 컨트롤 바닥 클릭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V 눌러서 V 눌러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얘를 대칭으로 해서 오른쪽에도 하나 대칭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대칭 툴은 우리가 리플렉트 O를 눌러도 되고요. 아무데나 중심점을 Alt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든 상관없어요. 움직일 거예요. 버티칼 형태로 대칭해 주시고 프리뷰 해 주시고 카피 해서 V 눌러서 오브젝트를 살짝 로테이트 해서 비슷한 위치 이렇게 놓아 주세요. 자, 이러면 파슬리 하나가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파슬리 아랫부분을 안 그렸네요. 펜툴로 다시 그릴게요. 펜툴로 이 아래쪽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클릭 살짝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릭 해서 이렇게 줄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V 선택 툴 눌러서 이 오브젝트를 맨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해서 이렇게 파슬리 줄기 얘까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금 줄여서
여기다 갖다가 적절하게 놓아주시고요. 하나가 더 있네요. Alt 드래그 이렇게 하셔서 줄여서 예, 조금 회전, 로테이트 예, 이런 식으로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피망 이 오브젝트를 한번 예,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반쪽 잘라진 애들을 어떻게 그릴까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을 할 건데요. 우선은 피망이 삐뚤어져 있어도 얘 똑바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모서리 둥근으로 일단 그려주시는데 너무 둥글어요. 그럴 때 이 둥금의 정도를 조절을 할 때 예, 우리가 위쪽 방향키는 조금 둥글게 점점 둥글게 아래쪽 방향키는 점점 뾰족하게 그런데 어느 정도 했을 때 나는 완전 둥글고 완전 직사각형으로 한 번에 하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방향키는 완전 둥글고요. 예, 왼쪽 방향키는 완전 직사각형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말고 완만하게 라고 하기 위해서 위아래 방향키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얼추 비슷하게 이 정도로 맞춰 주신 후에 직접 선택 툴 A를 눌러서 아래에 네 포인트를 다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다음에 우리 스케일 툴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스케일 툴 S예요. S 누르시던지 해서 이 오른쪽 부분에서 중심 쪽으로 이렇게 살짝 방향을 이동을 해주시면 아래쪽 앵커들만 기준점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스케일이 줄어드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선면 뒤바꿔 줄게요. Shift X 나 스왑 필 앤 스트로크 하시라고 했고요. 예. 면색을 될 수 있으면 올려줄게요. X로서 면색 올려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반을 나눠야 돼요. 우선 V 선택도 눌러서 예, 피망의 크기 적절하게 맞춰주시고요. 반을 나눌 때는 라인 툴을 쓰시면 편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눌러서 예, 이 오브젝트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스마트 가이드 핑크색 가이드를 보면서 나누시면 훨씬 더 편해요. Shift와 함께 이렇게 갈라주시고요. V 눌러서 오브젝트를 전부 선택을 해주세요. 왜? 반을 가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반을 가를 때는 디바이드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Ctrl Shift F9를 눌러서 패스파인더 열어주시고요. 패스파인더의 첫 번째 디바이드 이렇게 눌렀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디바이드 하시면 이렇게 그룹 형태로 잡혀 있습니다. 그룹을 풀고 하셔도 되고요. 그룹을 풀지 않을 때는 아트보드 한번 눌러주시고요. 직접 선택 툴 A 눌러주시고요. 이 왼쪽에 있는 색깔부터 바꿔볼게요. 왼쪽 눌러서 스와치 패널에서 미리 스와치에 등록해 놓은 색깔 또 오른쪽 눌러서 예, 이런 색깔 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V 선택 툴 누르시면 예, 이런 식으로 붙어 다녀요. 예. 나누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망의 꽃지 예,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예, 이렇게 하나 예, 만들어서 녹색으로 하나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V 눌러서 이 오브젝트 복사하세요. Alt 드래그 복사 예, 드래그 하셔서 조금 더 밑에 거보다는 가는 이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예, 좀 확대해 볼까요? 가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고요. 예, 얘네들을 우리 피망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피망이 하나 완성이 됐는데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CMYK 0000이 되어 있고요. 오파서티 5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의 우리가 오파서티 불투명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흰색을 채우기 위해 모서리 둥근 또 만들어도 되지만 있는 거 재활용할게요. 위에 있는 거 하나 Alt 드래그 하셔서 얘를 로테이트 해 주신 후에 예,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좌측에 Fill 더블 클릭 흰색에서 OK 해주시고 우리가 얘를 불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트랜스퍼런시라는 패널이 필요한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예, 동그라미 두 개가 포개져 있는 것게 트랜스퍼런시라는 패널이지만 만약에 없다면 예, 윈도우 메뉴에서 트랜스퍼런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서 오른쪽에 오파서티 블럭 잡아서 아까 50 엔터로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살짝 줄여서 요 피만 예, 하나 적절하게 크기 맞춰서 하나 살짝 이렇게 예,
돌려서 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라색 피망 하나 잡아서 이렇게 반대로 틀어 줄게요. 얘는 노란색보다 뭐 조금 크네요. 그래서 조금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색상부터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색상 바꿀 때 직접 선택 툴로 빈 공간 한번 찍고 그룹 되어 있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 찍고 그래서 보라색 또 왼쪽 찍고 연보라색 됐죠. 그런 다음에 선택 툴 눌러서 이 오브젝트 전부 감싸서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은 펜툴로 사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 한번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드래그 해주시고요. 끊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중간쯤에서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 가기 전에 에서도 살짝 드래그 해서 살짝 들어가 있죠. 이 부분 살짝 클릭 하셔서 이 끝부분과 닫힌 패스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모양이 틀어졌다 하시면 직접 선택 툴 A 직접 선택 툴 눌러서 조금 앵커 포인트들을 만져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둥글려 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었고요. 색깔을 칠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사과 색깔이고요. 얘를 리플렉트로 대칭하겠습니다. O 알파벳 O 누르셔서 리플렉트 눌러주시고요. 선택 툴 눌러서 다시 할게요. 선택 툴 누르시고 빈 공간 누르시고요. 온전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후에 O라는 리플렉트 눌러서 이 사과의 오른쪽 끝부분 아무데나 알트 클릭 하시고 오른쪽으로 버티컬 형태로 넘어갔나 보시고요. 프리뷰에서 깜빡깜빡 해서 보시고요. 카피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V 선택 툴 눌러서 오른쪽 사과는 만들어져 있는 스와치 패널에서 이 약간 진한 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나뭇잎은 우리가 연두색으로 만들 건데요. 이 나뭇잎은 끝이 뾰족해요. 펜 툴로 단번에 만들게요. 펜 툴 눌러서 수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위에 한번 찍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드래그 해서 진행되는 방향선을 앵커 기준으로 잘라주세요. 첫 점에서 다시 한번 거꾸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쉽게 나뭇잎을 만들 수가 있고요. V 눌러서 오브젝트 개체 선택을 하신 후에 스와치 패널의 연두색에서 이렇게 사과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사과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사과 꼭지가 있습니다. 얘는 아까 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 속성은 이 파슬리 가지 부분 하나예요. 그럼 얘는 면으로 그리셔야 돼요. 뭐 어찌됐든 선으로 그린 다음에 면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일부러 처음부터 면의 브러쉬인 블럭 브러쉬가 있습니다. 브러쉬 툴을 길게 누르시면 Shift B를 누르시면 블럽이 나오는데 그 블럽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이 블럽의 크기가 내가 드래그 했을 때 너무 두껍다 하시면 블럽 브러쉬의 크기는 키보드의 오른쪽 대괄호는 크게 왼쪽 대괄호는 작게를 뜻해요. 블럭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 사과의 꼭지를 그릴 건데요. 블럭 브러쉬는 어떤 오브젝트에 같이 가까이 대고 그리시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떼서 여기서부터 살짝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V 눌러서 블럭 면의 형태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블럭의 사과 꼭지의 색깔 미리 만들어 놓은 스와치에서 갖다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거기도 하이라이트가 하나가 있네요. 타원 일립스 L 눌러서 타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걔는 흰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왼쪽 필 더블 클릭 흰색 했는데 트랜스퍼런시가 50이에요. 윈도우에 트랜스퍼런시 꺼내도 되고 아까 꺼내 놓았던 트랜스퍼런시 오파서티 50 엔터 해서 V 눌러서 살짝 오브젝트를 회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요 종이상자 위에 있는 사과라고 할 거예요. 얘를 잡아서 살짝 줄이시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늘리더라도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예, 조금 사과가 얘네들이 좀 더 옆으로 가고 사과가 좀 줄여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오브젝트는 크게 늘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펙트 효과인 드롭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사과에 이펙트를 적용하기 전에 이따가 아래쪽에 있는 사과도 우리가 하나 쓸 거예요. 그래서 Alt 드래그해서 여분의 사과를 하나 바깥쪽에 해 놓으시고요. 얘네들을 일단 잡아주세요. 오브젝트들을 잡는데 우리가 드롭 섀도우를 할 경우에 뒤에 그림자가 각각 나뭇잎에도 오파서티 안에도 이 사과 꼭지에도 각각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룹을 하나의 개체니까 그룹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펙트를 적용을 시킬 거예요. 상단의 이펙트 메뉴에서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 눌러서 프리뷰 하시면 이 사과 온전한 개체 뒤에 드롭 섀도우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 드롭 섀도우의 수치를 적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윈도우에 보시면 어피어런스 패널이 있습니다. 어피어런스에 드롭 섀도우를 누르시면 지금 금방 했던 드롭 섀도우의 거리라든지 블럭 값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를 내가 1 정도로 하고 프리뷰로 했다. 그럼 살짝 모아지죠. 어피어런스 패널은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80 정도까지 그릴 건데 얘네가 너무 작네요. 전부 잡아서 살짝 크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아래쪽에 부분이 종이 상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크기로 만들려면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작게 만들었네요. 조금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게트 빵을 펜 툴로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누르셔서 펜툴 잡으시고요. 우리가 뭐 면이 채워져 있는데 뭐 색깔은 우선은 상관없습니다. 왼쪽은 안 보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수평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릴게요. 왼쪽 클릭하시고요. 중간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 끝부분에서 살짝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을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드래그 해 주시고요. 수직으로 한번 쭉 가서 이 닫힌 패스 A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비슷한 바게트빵 색깔을 일단 채웠습니다. 선택 툴을 누른 다음에 바게트빵이 이 아래쪽은 진해요. 그림자처럼 우리가 라인 세그먼트 툴인 라인 세그먼트 툴은요, 단축키가 통화 기호 원 표시예요. 통화 기호 원 표시 눌러서 중간 부분을 한번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가 선을 기준으로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선택 툴 V 눌러서 두 개의 오브젝트 잡아주시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은 선 색깔이 없어도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드래그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패스파인더 패널 컨트롤 쉬프트 F9 눌러서 디바이드 이렇게 해주시면 분리가 됐어요. 자, 분리된 아래쪽 부분만 색깔을 바꾸려면 직접 선택 툴 A 눌러서 빈 아크보드 한번 누르시고요. 바꿀 색 한번 눌러서 이 색깔은 여기 보시면 C40 M4080이고요. 위에 있는 색깔은 그 옆에 있는 M30, 70의 색깔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겠는데 사이사이가 이렇게 조금 더 색이 진한 색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요쯤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신 후에 이 색깔은 조금 더 진한 M40, 그 다음 Y80 색깔이에요. V 선택 툴 눌러서 이 오브젝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복제해 주는 거예요. 드래그, Alt, Shift로서 그 줄 그대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D 4번 하셔서 이런 식의 6개의 오브젝트 만들어 주셨는데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날라가야 돼요.
V 선택도 눌러서 위에 있는 오브젝트 전부 잡아서 디바이드 컨트롤 시프트 F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해주신 후에 위에 있는 건 날려버리려면 분리시킬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하시거나 컨트롤 시프트 G가 언그룹이고요. 컨트롤 G는 그룹이에요. 언그룹 컨트롤 시프트 G 눌러서 빈 공간 누르신 후에 선택 툴로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살짝만 만지셔서 딜리트 하시면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잡고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이 종이 상자 부분에 이렇게 꼽아 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바게트 팡이 이렇게 완성이 될 건데, 우리가 얘네 보시면 맨 뒤로 가 있어요. 보라색 피망보다 뒤로 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이렇게 눌러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 상자를 아래쪽 부분을 덮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사각형 M 눌러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커버 하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게트 빵까지 이렇게 커버를 했어요. 우리 이 살짝 기울기가 있는 진한 갈색 부분을 종이 접힌 부분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V 눌러서 얘를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옆에다가 만들까요? 살짝 이렇게 줄여주세요. 줄이신 다음에 제가 잡은 부분 색을 좀 임의로 칠할게요. 이렇게 칠하신 다음에 이 오른쪽 상단이 들려 있어요. 우리가 스케일 툴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선택 툴로 A를 누르셔서 오른쪽에 있는 앵커 두 개를 잡으세요. 두 개 잡아서 얘를 살짝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종이 상자에 접힌 부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기울이셨으면 V 눌러서 빈 공간 눌렀다가 오브젝트 잡고 이 원하는 위치에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또 얘를 복사하든지 뒤에 있는 애를 복사해 주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얘는 좀 더 완만하게 지금 기울어져 있죠. A 직접 선택 툴로 오른쪽 두 개의 앵커 잡으셔서 살짝만 이렇게 살짝 기울여 주는 거예요. 아까 걔보다는 살짝. V 눌러서 빈 공간 누른 다음에 그 끝에다가 살짝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종이에 접힌 형태가 이렇게 종이 상자 조금씩 얘네들 줄여서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후에 이제 적절한 색깔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이 상자 위에 있는 이 꽃무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꽃무늬를 그릴 때는요, 펜툴로 그리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타원이 하나가 얘네들이 이렇게 포개져 있다 라는 가정 하에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그러려면 바로 오브젝트 위에 그리지 않고 별도의 빈 공간에다가 가로 가이드라인 하나와 세로 가이드라인 하나를 내려서 타원, 일립스 눌러서 타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뭐 정원으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V 눌러서 해당되는 색깔을 하나 이렇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요쯤에서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중심은 제가 가이드라인 그린 이 기준점을 이용을 해서 얘가 몇 개? 9개가 이렇게 개수를 세보시면 9개가 뺑 둘러져 있습니다. 얘를 이 기준점으로 9개 로테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R 로테이트 툴 누르시고요. 이 기준점 Alt 클릭 해서 9개 360 나누기 9를 하셔서 프리뷰 해주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카피 해서 컨트롤 DDDD 해서 할 건데, 이 가장자리 부분이 너무너무 얘는 지금 완만한데 너무너무 이렇게 쏙쏙 들어갔다 하시면 살짝 되돌렸다가 선택 툴로 얘를 조금 더 크게 키우세요. 그래서 로테이트 R 기준점 Alt 클릭 눌러서 360 나누기 9 해서 카피 컨트롤 DDDD 하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완만해집니다. 중간 부분 텅 비어있는 원 하나 그릴게요. 일립스 L 누르셔서 중심에서부터 Alt Shift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V 눌러서 전체 오브젝트 선택해서
아까 만들어 놓았던 패스파인더 패널 컨트롤 시프트 F9에 유닛을 해주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결과물처럼 이렇게 합쳐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적절하게 줄이신 후에 위에 종이 상자 위에 이렇게 얹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종이 상자에 이 꽃무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겹, 세 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색 부분을 보시면 좌측에 선이 아니에요. 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왼쪽의 색상은 이미 스와치 패널에 살짝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붙여넣기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F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누른 후에 모서리에서 Alt Shift와 함께 이렇게 줄여보세요. 이렇게 줄이시면 이걸로 하면 맞을까?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 중간 부분의 거리와 요 가장자리 부분의 거리가 틀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 부분이든 가장자리든 적절한 똑같은 균등한 값을 주게끔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냐면 offset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복제해 주셔야 돼요. 자, 오브젝트 누르시고요. 상단의 오브젝트 메뉴에 패스 부분에 offset 패스 있습니다.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프리뷰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정도 값으로 작게 하겠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색깔 미리 등록해 놓은 색깔 하시고요. 한 번 더 옵셋을 할게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눌러서 마이너스 1 되어 있고요. 프리뷰 해서 오케이 해서 그 만들어 놓았던 색을 이렇게 칠해 주시면 조금 더 완만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정도도 무난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 해주시고요. 아까 만들어 놓았던 여분의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그룹 잡아 줄게요. 얘 하나의 오브젝트다 라고 해서 근데 얘가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리플렉트 리플렉트 툴 눌러서 아무데나 알트 클릭해 주세요. 해주시고 버티칼로 카피 아니죠. 오케이 해서 V 눌러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데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뒤로 가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적절하게 오브젝트 이렇게 줄여 주시고요. 좌측에 보시면 타원 두 개가 있는데요. 얘도 뭐냐? 선이 아니고 면이에요. 여기에 선 속성은 CMYK 흰색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선이 아니라 면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원을 하나 눌러서 중심에서부터 커지는 원을 이렇게 하나에 그려주세요. 그리고 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녹색을 하나 채워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F 눌러서 걔보다 살짝 작게 이렇게 빼주시고요. 얘를 구멍을 뚫을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선택 툴 눌러서 요 두 개의 녹색 오브젝트 있죠? 제가 색깔을 임의로 바꿔볼게요. 얘랑 뒤에 있는 얘랑 잡아서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위에 있는 원을 이렇게 구멍을 낼 거예요. 얘는 면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하나를 더 중심에서부터 줄여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해서 이렇게 줄이시면 왼쪽과 같은 애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에 V자의 흰색 체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 브러쉬 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페인트 브러쉬 누르시고요. V자를 하나 요렇게 그려주세요. 선택 툴 눌러서 이 V자의 색깔을 제가 조금 잘 보이게 바꿔볼게요. 이런 색깔로 바꿔볼게요. 그런데 얘는 부드러운데 얘는 거칠거칠해요. 상단의 지시사항에 보시면 이 브러쉬는 아래의 작업을 참조하래요. 아티스틱의 아티스틱, 초크, 차콜, 펜슬에 차콜 빼기 펜슬이라는 종류의 브러쉬를 꺼내래요. 그럼 누르신 후에 브러쉬 누르신 후에 오른쪽에 보시면 브러쉬 패널 없으면 윈도우의 브러쉬스 F5 누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그 브러쉬 패널을 여신 후에
브러쉬를 추가하셔야 돼요. 우측 상단 목록, 예, 여기서 그 오픈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책이 꼽혀 있는 예,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에서 그 예,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티스트 예, 초크 차콜 펜슬 예, 브러쉬를 열어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선색은 흰색으로 예, 이렇게 브러쉬를 표현을 하시면 예, 출력 형태랑 똑같이 지금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요 사과의 나뭇잎 색깔이 틀리네요. A, 예, 지금 발견했어요. 예. A 눌러서 빈 공간 찍고 나뭇잎 하나를 이렇게 찍어주세요. 얘는 조금 더 진한 예, 녹색의 면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예. 여기서는 우리 제일 마지막 녹색 색깔이고 다른 색깔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GMO 프리라는 글씨를 예, 위에 제시되어 있는 에이리얼 볼드 10 K100 검정 색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툴 눌러서 예, 살짝 예, 빈 공간에다가 쓸게요. 클릭하시고요. GMO FRE 예, 블럭 잡아서 예, 마우스 우클릭해서 폰트 위에 보시면 에이리얼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서 에이리얼 볼드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캐릭터 패널에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10포인트예요. 예, 10 엔터 예, 하셔서 예, 색깔 좌측 예, 검정색 예, K100이 예, 검정색이에요. 아니면 CMYK 0000 해주시고 K100 검정 해서 완료는 컨트롤 엔터 예, 눌러주시고요. 출력 형태와 맞는 위치에 예,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예, 드디어 예, 왼쪽 오브젝트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글링 하고 있는 예, 원숭이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숭이 캐릭터를 만들 건데요. 예, 어느 정도 크기를 만들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상단에 눈금자 보시면 110이고요. 예,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예, 원숭이 발을 기준으로 예, 이렇게 쫙 오시면 따라오시면 원숭이 발이요. 예, 따라오시면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그 가이드라인을 110, 예, 그래서 60 이 정도 만들어서 요 안에, 예, 요 안에 우리가 요 원숭이를 오브젝트를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예,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원숭이 몸통 예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일립스 L 눌러서 예, 원숭이 타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팔과 발이 있습니다. 이 팔과 발 같은 경우에는 다 면이에요. 우리가 면을 이렇게 예, 그릴 때는 브러쉬 중에 예, 블럭 브러쉬 Shift B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블럭을 이용을 하셔서 블럭의 두께 오른쪽 대괄호 왼쪽 대괄호로 예, 브러쉬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예, 요 오브젝트부터 살짝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요. 또 오른쪽도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발도 마찬가지로 살짝 삐죽 오른쪽도 예, 살짝 드래그로 살짝 삐죽 해서 V 눌러서 예, 이렇게 몸통을 예, 뚝딱 완성을 하나를 했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팔다리 조정을 하려면 붙이지 말고 띄어서 그리신 후에 예, 갖다가 이동이나 크기 조정해 주시면 더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이번에는 예, 그 저글링하는 예, 원숭이의 그 얼굴 부분을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황색 타원 먼저 그릴게요. 예, 타원을 하나 이렇게 예, 살짝 가로로 길게 타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귀는 이따가 하나 대칭을 시킬 거예요. 하나 타원 해서 V 눌러서 살짝 회전해 주시고요. 예, 귀 예, 이따가 하나 예, 대칭을 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얼굴 부분 잠깐 보시면
잠깐 보시면 아래쪽이 조금 더 넓적해요. 이런 넓적한 얼굴을 만들 때는 직접 선택 툴로 타원의 중간 앵커를 잡으세요. 두 개를. 잡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넙대대한 얼굴을 이렇게 하나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V 눌러서 오브젝트 귀 하나 붙여주시고요. 예, 살짝 돌려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얼굴인데요. 예, 펜툴로 하셔도 되고요. 예, 펜툴로 반쪽만 그릴게요. 예, 살짝 여기서부터 원숭이 이마에서부터 클릭해서 살짝 드래그 해주시고요. 예, 여기도 살짝 예, 이렇게 드래그 예, 해서 진행되는 앵커 끊어주세요. 방향선 끊어주시고요. 살짝 넙대대 이렇게 해서 예, 예, 끊어주시고요. 살짝 예, 요 중간 부분에서 살짝 드래그 예, 완만하게 예, 해주시고 클릭 닫아주세요. 예. 직접 선택 툴로 뭐 조금씩 예, 만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살짝 둥글게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그래서 얘를 선택 툴로 눌러서 리플렉트 할 거예요. O 눌러서 중간 부분 Alt 클릭 예, 해서 버티컬로 카피. 선택 툴로 두 개를 잡아서 예. 조금 줄여서 예. 두 개를 잡아서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닛 해주세요. 예. 그런데 이 중간 부분이 조금 예, 너무 각이 졌죠. 직접 선택 툴 A 눌러서 거기 보시면 라이브 코너가 새로 나왔습니다. CC 이후에 라이브 코너로 예, 이렇게 둥글려 주시면 조금 작업이 조금 더 편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만들어서 원숭이 얼굴 색깔 예, 적용을 할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예, 팔레트에서 적용을 해서 갖다가 붙여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원숭이 얼굴 예, 만들었고요. 그 다음 눈, 코, 입은 타원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뭐 직사각형 툴로 좀 더 크게 해서 드래그 살짝 해주시고요. 얘는 블러브를 그릴게요. 이 블럭 눌러서 예, 브러쉬 훨씬 작게 해주시고요. 예. 볼터치 했네요. 예. V 눌러서 오브젝트 선택해서 이렇게 얘도 요 색깔 갈색깔에서 이렇게 갖다 붙여주세요. 예. 살짝 예, 붙여주신 후에 예, 이제는 그 왼쪽에 있는 눈 볼터치 시프트 귀 시프트 해서 코 기준으로 반을 넘길 거예요. O 리플렉트 툴로 이 코 있는 부분에서 알트 클릭 기준점을 삼아 주세요. 버티컬로 카피 예, 하시면 예, 선택 툴 누르시면 원숭이 얼굴이 예, 만들어진 걸 예, 보실 수가 있겠죠. 원숭이 얼굴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부 잡아서 예, 그룹 잠깐 잡아 놓을게요. 예, 얼굴 붙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돛담배처럼 모자가 예, 씌어져 있죠. 예, 모서리 둥근과 펜툴로 만들게요. 예, 모서리 둥근 예,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예, 얘를 정해진 색상 펜툴로서 클릭 왼쪽 하단 드래그 해서 끝에 앵커 잘라주시고요. 위에 기준점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스마트 가이드 세워져요. 예, 클릭해서 예, 핑크 면색 채워주시고요. V 오브젝트는 적절한 크기로서 해서 붙여주시고요. 예, 모자 씌워주세요. 예, 아이고 귀엽네요. 예, 원숭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저글링하는 예, 공 5개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해서 복제 하시면 이게 이제 아크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비틀비틀하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 아주 예, 균등한 간격으로 떨어진 아크 모양의 저글링을 만들 수가 있냐? 상단의 빈 공간에다 만들어 볼게요. 가로 세로 가이드라인 하나 또 세워 주시고요. 타원을 하나를 예, 요 중간에다가 하나 그릴게요. 나중에
타원의 크기는 조절 가능합니다. 임의의 주황색으로 하나 해주시고 예, V 눌러줄게요. 이런 애가 360도 안에 몇 개가 들어있나 세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 거의 180도에 6개거든요. 하나 지웠지만 예. 그러면 360도 안에 12개가 들어갑니다. 예. 그럴 때 예, 우리는 로테이트 툴로 예, R 눌러서 기준점을 우리 가로 세로 가운데 알트 클릭해 주시고요. 360 나누기 12 또는 30도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계산하기 좀 애매하면 뭐 11개다, 13개다 하시면 계산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럼 360 나누기 12 해서 예, 프리뷰 해주시면 여기 그 다음 이제 간격이 보여요. 이때 카피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12개를. 여기서 필요한 5개만 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DDD 에서 예, 5개를 맞췄습니다. 자, 선택 툴을 누르고요. 요 2개의 가이드라인 잡아서 지워주세요. 만약에 지워지지 않는다 하시면 뷰에 보시면 가이즈 부분에 예, 하이드 가이즈, 클리어 가이즈 등을 이용을 해서 예, 하이드가 아니죠. 클리어 가이드 예, 또는 락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락 가이즈로 다시 한번 누르시면 릴리즈 가이즈로 누르시면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 윈 뷰의 가이즈 메뉴를 이용을 해서 가이즈를 지울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잡아서 이렇게 틀어주세요. 예, 비슷하게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각각의 색깔을 정해져 있는 이미 만들어 놓은 팔레트에서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전부 잡아서 뭐 그룹 한번 잡아 놓을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글링 예, 공을 정말 예, 간편하게 예,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 왼쪽 출력 형태와 같은 패턴을 만들어서 예, 패턴을 예, 등록한 후에 적용해보는 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눈금자를 살짝 보시면 이렇게 10mm 안에 하나의 별 사각형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할 거예요. 직사각형 툴을 눌러서 예, 빈 공간 누르신 후에 10mm 10mm 오케이 해서 예, 적절한 이미 만들어 놓은 예, M70의 Y80 색깔 하나 놓으시고요. 그 안에다가 별을 입힐게요. 스타트를 눌러서 중심에서부터 커지는 별 예, Alt Shift 드래그 하신 후에 Alt는 놓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 이 중간 부분이 조금 완만한 별이 예,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어지고요. 놓으신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깔 해주시고 선택 툴을 눌러 예, 하나를 적절하게 패턴 위치로 가져가 주시고요. 이런 애가 예, 3개가 더 있네요. Alt Shift 드래그 예, 2개를 전부 잡고 Alt Shift 하셔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살짝 뜬 것 같으면 예, 아래쪽에 2개를 잡고 방향키로 한 번만 올려주시면 딱 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이 2개의 별, 하나의 사각형에 있는 별만 스와치 패널에 등록을 할 거예요. 패턴을 스와치에 등록을 할 땐 예, 이 패턴을 만들 예, 오브젝트들을 몽땅 선택을 하시고 펑당 이렇게 빠뜨리면 요 위에 있는 샘플 스와치 패널 색깔에 들어가요. 밑에 있는 거는 잘 안 들어가면 위에 쪽에 퐁당 해주시는데 얘는 지금 별무늬라는 패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패턴 이름을 넣기 위해 선택 툴 눌러 빈 공간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얘를 누른 순간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면에 또 다른 또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패턴이 엉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요. 요 별무늬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한번 누르신 후에 하단에 보시면 에디트 패턴 메뉴 있어요. 누르시고 이 네임 부분에다가 별무늬 여기서는 예, 그 타일의 패턴의 타입을 만들 수도 있고 크기 조절할 수도 있고요. 공백을 예, 간격을 또 띄울 수 있는 메뉴들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상단에 보시면 던 해서 예, 나가주시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별이 하나가 등록이 되었어요. 그것을 출력 형태의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엽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엽서를 만들 건데 얘도 가이드를 조금 그려줄게요. 이 엽서에 별무늬 패턴이 들어갈 때부터 9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세로 가이드라인을 예, 우리가 선택툴 눌러서 이 가이드라인을 90 정도에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여기는 회색 계열의 입장권 색이고요. 예, 오른쪽 이 부분은 우리가 주황색 패턴이 들어갈 예, 부분이죠. 예. 자, 우선은 왼쪽에 직사각형으로 렉탱글 툴로 여기를 하나 예,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예. 직사각형 하나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이미 만들어 놓은 색깔을 예, 먼저 지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엔 K30 예, 색깔을 예, 하나 얹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선색이 K80인데 점선이 지나가요. 예,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을 해서 선 하나 이렇게 길게 시프트와 함께 빼주시고요. 선의 두께는 1과 2가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선이 1 가는 선이고요. 예, 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핑크로 쳐져 있죠. 예, 이 부분은 2포인트. 예, 선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얘는 선색이 K80, 예, CMYK 000이고요. CMY 000 K80의 색깔로서 상단의 옵션 컨트롤 패널에 1인지 확인하시고요. 점선을 만들 거예요. 오른쪽에 스트로크 패널이 열려 있다면 예, 누르시면 되고 없으면 윈도우에서 꺼내세요. 대시드 라인 해서 예, 얘는 한 55 정도, 예, 대시 5, 갭 5 정도 선택 툴 눌러서 줄였을 때 조금 더 가늘어야 되겠네요. 한 33 정도로 하겠습니다. 33 정도로 만들어서 예, 이 정도 점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사각형이랑 글씨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두 개는 예, 뭐 할 거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삼각형 두 개가 포개져 있는 이 형태를 아주 쉽게 만들어 볼 건데요. 직사각형으로 만들게요. 예, 직사각형으로 예, 빈 공간에다 만들겠습니다.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예, 거기서 선 빼주시고요. 면색을 예, 여기 보시면 이미 등록해 놓은 색깔로서 예,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데 중간에 쏙 들어갔어요. 우리가 펜 툴에 보시면 예, 더하기 인 add anchor point 툴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나 이렇게 찍어 주세요. 그러면 없던 앵커 포인트가 생기고요. A 눌러서 지금 A가 안 눌려졌는데요. 한영 키를 쓰고 나면 A가 안 눌려져 있습니다. 영어를 쓰던지 영어로 전환을 하던지 또는 다이렉트 실렉션 툴 눌러서 이 중간 앵커 누르시고요. 안쪽으로 쑥 집어 넣어 주시면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이 예, 완성이 됩니다. V 눌러서 오브젝트 작게 해주시고요. 예, 작게 해주시고요. 예, 적절한 위치에 예,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예. 위에 있는 직사각형과 얘네들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점이 앞에 와야 돼요. 점선을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로 앞에 오게 해주시고요. 얘네들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예. 아까 만들었던 원숭이 있죠? 원숭이 전부 그룹 잡아주세요. 예. 컨트롤 G. 예. 그룹 잡아서 복제 해서 줄여서 이쪽으로 와주시는데 없어질 거예요. 전에 만들어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해주시고요. 별이 3개가 나란히 있죠. 예. 예, 3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직사각형 툴로 예, 엽서에 패턴을 뿌려볼 거예요. 직사각형 툴을 이렇게 크게 그려주세요. 예, 오른쪽 출력 형태처럼 예, 살짝 띄시고 예, 여기를 주황색으로 예, 하나 채워줄게요. 이렇게 뭐 아무 색이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사각형 패턴이 들어가면 색깔이 또 바뀝니다. 뭐 아무 색, 뭐 이렇게 녹색 상관없습니다. 예.
왼쪽에 딱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 패턴을 스와치해서 별무늬 이렇게 누르시면 쫙 바뀌어버려요. 예, 바뀌었는데 이 너무 큰 거예요. 예, 너무 별 모양이 커서 스케일을 조금 줄이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패턴 누르신 상태에서 좌측에 보시면 스케일 툴이 있어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면 스케일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유니폼으로 가로 세로 비례해서 줄여주세요. 스케일의 크기를 내가 한 60%로 하겠다 라고 하는데 트랜스폼 오브젝트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브젝트 자체가 60%로 줄어들어요. 그게 아니고 체크 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트랜스폼 패턴스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 오브젝트는 크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패턴의 비율만 줄어든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이때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계속 수정 가능합니다. 좌측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면 계속 퍼센테이지 조정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안쪽에 가장자리 네 군데가 뻥뻥 뚫려 있는 사각형을 만들게요. 직사각형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안쪽에 하나를 그려주세요. 흰색이 면색이 채워져 있죠. 흰색 필 색깔에서 흰색 하나 해서 얘네를 밖으로 살짝 퇴장시킬게요. 가장자리 네 군데를 타원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 타원 눌러서 중심에서부터 살짝 크게 하나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색깔 임의의 색깔 아무거나 칠할게요. 그래서 얘가 Alt Shift 드래그해서 Shift 두 개 잡고요. Alt Shift 해서 또 이렇게 네 군데를 빵빵빵빵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오브젝트 전부 잡은 다음에 위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 4개를 빼겠다. 밑에 있는 거에서 빼겠다. 패스파인더에 또 마이너스 프론트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뻥 뚫려요. 신기하죠? 이 상태에서 얘를 가져다 대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원숭이가 이 직사각형 모양 안으로 쏙 들어와 있고요. 아래쪽에 파란색, 하늘색 타원이 또 직사각형 안으로 쏙 들어와 있어요. 모든 기준은 지금 이 직사각형 안으로 원숭이와 타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직사각형 안에 쏙 넣는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바깥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따가 클리핑 마스크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나중에 쓰던 안 쓰던 한 2개 정도 이렇게 복제를 해주세요. 레이아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우선 일단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그 원숭이 4마리를 배치를 할게요. 아까 블럭을 그룹을 잡아놨던 원숭이를 Alt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내려와 주시고요. 뒤로 가 있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일단 줄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원숭이 배치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아크 타원 형태의 우리가 타원을 하나 아래쪽에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색깔 바꾸고요. 면으로 채우고 선은 없애겠습니다. 면 채우신 후에 선택 툴 누르시고요. 얘는 한 단계 뒤로 갈 거예요. 한 단계 뒤로 갈 땐 컨트롤 왼쪽 대괄호 이렇게 몇 번 누르셔서 원숭이 2마리보다 뒤로 가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하얀색 배경과 원숭이들과 파란색을 클리핑 마스크 할 거예요. 어떤 걸로 클리핑 마스크 할 거냐? 아까 만들어 놨던 그 레이아웃 있죠? 그 형태를 그대로 포개해 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딱 포개해 주세요. 그런 후에 그런데 이제 그 폭에 내가 우리가 이불을 덮는다. 저는 샌드위치를 만든다. 샌드위치 빵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일 바닥과 제일 위쪽을 커버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아까 복제해 놨기 때문에 맨 뒤로 갔죠. 맨 앞으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해서 해주시고 이렇게 샌드위치 포개듯이 감싸주세요. 그 다음에 전부 잡으시고요.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는 오브젝트에서 우클릭에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셔도 되고요. 상단에 이 오브젝트라는 메뉴에서 끝에서 네 번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컨트롤 7 누르시면 정해져 있는 직사각형에 오브젝트가 쏙 들어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서 끝인데 여기 선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까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또 한번 제일 위쪽으로 보낼게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해서 덮어주세요. 얘는 면은 필요 없어요. 선, 색만 여기 C20, M80, Y20, C20, 80, 20, K0 하시고요. 선 두께가 2예요. 상단에 컨트롤 패널에서 2, 두께 2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선택 눌러 몽땅 잡으세요. 잡아서 아까 만들어 놓았던 위치에 딱 안착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시켜주시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여기 글씨 두 개는 빼먹었지만 그 이외의 그 걔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왼쪽에 있는 출력 형태랑 똑같나요? 똑같게 만들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라인은 뭐 그대로 두시어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없애셔도 되겠습니다. 없앨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뷰에 이 가이즈 부분에 이 하이드 가이즈 누르셔서 없애시면 우리 이 작업에서 중요한 패턴 클리핑 마스크 더 복잡한 오브젝트 등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